넷플릭스 드라마 더 크라운이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현재 영국 국왕 찰스의 전 부인이자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의 어머니였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이애나는 영국 왕실 가족 중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왕세자비였지만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 비운의 왕세자비로도 불리는데요. 오늘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굴탱이! 불행한 유년 시절. 그녀의 이름은 다이애나 스펜서. 그녀의 아버지는 8대 스펜서 백작인 존 스펜서로 다이애나는 영국 총리였던 윈스터 처칠을 배출한 영국 내에서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자랐지만 다이애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다이애나 부모님의 사이는 항상 좋지 못했고 심지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가정폭력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을 정도로 그녀의 가족은 화목하지 못했죠. 다이애나가 6살이 될 무렵 어머니의 외도로 인해서 결국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말 많은 사교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아버지의 재혼은 어린 다이애나가 이겨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이애나의 부모는 이혼 후에도 본인들의 일에만 몰두하느라 자식의 교육은 신경 쓰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이애나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런 성격은 나중에 다이애나가 왕세자비가 되었을 때 언론의 과도한 스포트라이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데요. 게다가 백작인 아버지의 지위 때문에 수많은 파티에 참석해야 했는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그녀는 화려한 파티를 좋아하지 않았고 파티에 초대받아 참석하는 것 또한 많이 힘들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찰스 왕세자와의 만남, 그리고 세기의 결혼식. 찰스 왕세자의 남동생 앤드류 왕자와 친구였던 다이애나는 어릴 적 찰스 왕세자를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17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언니인 사라 스펜서의 남자친구로 찰스와 다시 조우하게 되는데요. 당시 언니의 남자친구였고 자신은 왕실과 인연이 없다고 생각한 다이애나는 그냥 스쳐가는 인연 정도로 생각했다고 하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곧 찰스와 사라는 결별을 맞이하게 되고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20살이 되었을 무렵 찰스와 다이애나는 우연한 계기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다이애나의 상냥함과 아름다움에 호감을 느낀 그는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찰스는 이미 홍기가 꽉 찬 30을 넘긴 나이였기 때문에 이들의 결혼은 폭발적인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다이애나의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고 그녀의 직장까지 기자들이 몰려들어 내성적이었던 다이애나를 곤란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편 다이애나는 찰스와 12살의 많은 나이차를 극복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찰스와 만나면서 나이로 인한 세대 차이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나이 차이가 나지만 결혼하는 커플들도 많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가예요. 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등 찰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표현했죠. 1981년 윈저성에서 찰스 왕세자는 다이애나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1981년 7월 29일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런던의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세계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당시 언론에 따르면 경찰 추산 약 90만 명의 인파가 거리에 몰렸고 거리에는 두 사람과 관련된 기념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등 두 사람의 결혼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약 3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천 개의 보석이 달린 아름다운 웨딩드레스와 수미터의 트레인으로 치장한 성대한 결혼식이었죠. 당시 이들의 동화 같은 러브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지만 나중에 결혼 당시 찰스에게 내연녀가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이 실망하게 되고 이는 곧 왕실의 존폐 위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혼식 날은 내 생애 최악의 날이었다.
화려했던 다이애나의 결혼식 이면에는 말하지 못할 그녀만의 아픔이 있었는데요. 일례로 결혼식 직접 몰라보게 살이 빠진 그녀의 모습에 대해 영국 왕실은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당시 그녀는 섭식장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섭식장애는 이후에도 쭉 다이애나를 괴롭히게 되죠. 결혼 준비 전 29인치였던 허리가 결혼식 당일에는 23.5인치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니 결혼식 외에도 다른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스트레스가 그녀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결혼식은 내 생애 최악의 날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불행한 신부였던 다이애나. 그 배경에는 찰스의 내연녀로 알려진 카밀라 파커보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카밀라를 찰스의 친구라고 알고 있던 다이애나는 연애 초기 찰스에 대해 카밀라에게 자주 물어보았고, 카밀라 또한 그녀에게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는 등 다이애나와 자매처럼 매우 친밀한 사이를 유지했지만 사실 이는 카밀라의 계획적인 접근이었다고 하죠.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던 다이애나는 카밀라가 자기 남편이 될 사람과 내연 관계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유치원 교사였던 다이애나는 이혼 여인 카밀라의 어린 자녀들까지 정성껏 돌봐줄 정도로 친밀했고, 특히 다이애나가 입었던 웨딩드레스는 카밀라가 골라준 옷감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그녀가 나중에 받았을 배신감이 엄청 컸을 것 같네요. 비극의 시작, 찰스 왕세자의 불륜. 다이애나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 파커볼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찰스 왕세자와의 인연을 시작한 것일까요? 1970년 어느 날 폴로 경기에서 찰스를 처음 만난 카밀라는 자신의 증조모가 찰스의 고조부 에드워드 7세의 정부였던 사실을 말하며 만약 우리 둘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는다면 어떨까요? 라며 매우 도발적인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찰스는 이런 화끈한 성격의 카밀라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갔지만 왕실의 기대와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찰스가 군입대를 선택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죠. 당시 평민 신분의 카밀라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찰스가 왕위를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를 두고 군대로 도망쳐 버린 것인데요. 찰스와의 만남으로 왕세자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가득 찼던 카밀라는 이 일로 찰스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의 친구였던 군인 장교 앤드류 파커를 유혹해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그녀를 본 찰스는 그녀에 대한 갈망이 더욱 진해졌고, 군 제대 후 영국으로 돌아와 친구의 부인인 카밀라와 해서는 안 될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죠. 카밀라의 남편 앤드류 파커 또한 이 둘의 불륜을 눈치채지만 왕세자인 찰스에게 저항할 수 없어 부정한 두 남녀의 관계를 방관하게 됩니다. 이후 이들의 불륜 행각은 더욱 대담해지게 되는데요. 다이애나와 사귀는 중에 찰스는 카밀라에게 커플 보석을 선물했고, 심지어 찰스는 다이애나와 신혼여행 중에도 카밀라가 선물한 커프스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옷에 달았다고 하니 이들은 다이애나에게 너무 잔인했던 것 같네요. 게다가 찰스는 결혼 후에도 친구라는 명목으로 카밀라를 곁에 두면서 지속적으로 불륜 행각을 벌였는데, 이를 지켜보면서도 묵묵히 꼭두각시 왕세자비로 살아야 했던 왕실 생활은 다이애나에게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잊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죽음이었죠. 몇 번이나 손목을 긋기도 하고 계단 아래로 몸을 던지며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면서 그녀는 그렇게 망가져 갔습니다. 영국 왕실은 다이애나의 심각한 섭식장애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17년에 공개된 왕실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그녀의 첫째 아들인 윌리엄 왕자는 어머니의 섭식장애 및 정신건강이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털어놓았죠. 찰스의 기나긴 외도에 지친 다이애나는 참다 못해 카밀라를 찾아가 오래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다 알고 있으니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말했지만, 카밀라는 모든 남자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받는 어여쁜 아이들까지 있는데 뭘 더 가지려고 하니? 라며 적반하장으로 행동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카밀라에게 부탁하게 되죠. 나는 제 남편을 원합니다. 더 이상 저를 바보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결혼 후 지금까지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카밀라에게 뱉어낸 다이애나는 서서히 자신의 행복과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찰스와의 관계 회복을 단념하고 왕세자비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차츰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서 두 왕자를 부족한 것 없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키워내게 됩니다. 또한 왕세자비 시절부터 자선사업과 봉사활동에 열성적이었던 다이애나는 찰스와의 관계를 단념한 후부터 더욱 폭넓은 행보를 보였고, 빈민촌 구호와 적십자 활동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특히 그녀가 참여했던 많은 활동들 중에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은 대인지뢰 제거에 관한 일이었는데요. 다이애나의 꾸준한 관심과 활동 덕분인지는 몰라도 그녀가 사망했던 1997년,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은 대인지뢰 금지 국제운동본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게 됩니다. 그녀가 살아서 이러한 영광을 함께 누렸다면 그동안의 서름을 조금이라도 날려버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다이애나에겐 특별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항상 불쌍한 이들을 돕는 일에 진심이었던 그녀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며 세계적인 성인으로 이름을 떨쳤던 테레사 수녀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둘은 공통된 관심사로 인해서 나이와 직업, 나라를 불문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 우정을 쌓았다고 하죠. 하지만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신의 절친이었던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던 테레사 수녀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997년 9월 5일 다이애나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에 전 세계의 언론에서는 다이애나와 테레사 수녀의 죽음에 대해 세계는 연인과 어머니를 모두 잃었다며 그녀들을 추모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열성적이고 진심 어린 다이애나의 사회활동은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감동했고, 거기에 남편인 찰스 왕세자의 부정한 행동들까지 알려지면서 그녀에 대한 동정 여론까지 일어 다이애나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으며, 당연히 그녀에게 아픔을 준 영국 왕실은 끝없이 인기가 추락하게 되면서 많은 국민에게 비난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수록 영국 왕실은 다이애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통제했습니다. 게다가 다이애나는 찰스의 불륜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요청하게 되지만, 왕실의 품위가 더욱 중요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그녀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여기에 더해 당시 아들 찰스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추악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왕실 사람들을 입단속시키기에 바빴다고 하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중적 모습에 실망스럽네요. 하지만 세상은 다이애나의 편이었을까요? 그러던 중 찰스와 카밀라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테이프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들의 관계는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찰스는 인터뷰를 통해 카밀라와의 불륜을 인정했고, 이후 출판된 책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다이애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아버지의 강요 때문에 그녀와 결혼했다 고 밝혀 큰 논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에 다이애나는 영국 BBC 인터뷰를 통해 찰스와의 결혼 생활에는 항상 카밀라가 있었다. 내가 그토록 괴로워했을 때에도 찰스는 매일 밤 카밀라와 전화로 사랑을 나누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죽을 것만 같은 비통함을 느꼈다 라고 카밀라와 찰스의 관계를 폭로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이들은 이혼하게 되고, 마침내 다이애나는 자유라는 날개를 가지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선활동, 사회활동 등 새로운 삶에 매진하게 되죠. 별이 지다. 1997년 8월 31일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라는 뉴스가 전 세계로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수많은 보도자료 그리고 전문가들의 사건 공식 설명이 이어졌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넘은 현재에도 여전히 많은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애나는 이 사건이 있기 전 자신의 죽음을 미리 직감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폴 버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에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는 글과 함께 찰스가 카밀라와 결혼하기 위해 자동차의 브레이크 고장, 속도 위반, 머리에 큰 충격 등 향후 그녀에게 벌어질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10개월 후 편지 속의 계획은 잔인하게도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다이애나가 죽던 날 밤 그녀가 처음 타려고 했던 차량이 무슨 이유인지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호텔 측에서 준비해준 자동차를 타게 되는데 이후 파파라치의 미행이 붙게 되고 다이애나는 이를 피하기 위해 180km가 넘는 속도로 추격을 뿌리치다 터널에서 교각을 들이받고 사망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허망한 다이애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그녀가 생전에 거주하던 켄싱턴 궁 앞엔 그녀를 추모하는 많은 꽃과 편지가 쌓이기 시작하지만 영국 왕실은 다이애나의 죽음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죠. 영국 왕실이 다이애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는 여론이 우세해지기 시작했고 영국 국민의 분노를 의식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례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다이애나의 죽음을 왕실이 추모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 다이애나의 장례는 왕실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녀의 장례식이 여러 나라로 중계되면서 다이애나의 추모 열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죠. 그리고 장례식 이후 사고 후 왜 가까운 병원을 두고 1시간이 넘는 병원으로 갔는지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운전사의 음주로 발표했지만 이를 확인하려는 운전사 가족이 요구하는 조사를 왜 거부했는지 등의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논란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습니다. 한편 2005년 찰스는 카밀라와 재혼을 통해 다이애나가 죽은 지 8년 만에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는데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다이애나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 파커볼스. 과연 이들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다이애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스물탱이 2022년 9월 영원할 것 같았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아들인 찰스 3세가 왕세자가 된 지 64년 만에 영국 국왕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찰스 국왕의 현재 아내인 카밀라 파커볼스가 다이애나와 비교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통상 영국 국왕의 아내는 남편의 직위와 함께 왕비, 퀸 컨설트라고 불리지만 생전의 좋은 모습의 다이애나를 기억하는 국민과 여론은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혼녀 카밀라 파커볼스가 왕비라는 칭호를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왜 전세계는 아직도 다이애나를 잊지 못하는 것일까요? 향년 36세, 짧은 삶에도 불구하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다간 그녀의 기구한 인생 때문일까요? 아님, 그녀가 전 세계에 보여준 숭고한 희생 정신 때문일까요? 한 시대의 아이콘이자 희생과 봉사를 통해 진면목을 보여준 아름다운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안녕, 다이애나. 찰스와 나의 결혼은 두 사람만이 아닌 제3자가 낀 것이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소란스럽다. 나도 가만히 앉아 당하지만은 않겠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1995년 11월 영국 BBC TV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귀족 집안 출신이지만 평범하게 유치원에서 근무한 다이애나는 자신보다 13살이나 많은 영국 왕실의 왕세자였던 찰스와의 결혼으로 그녀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죠. 현대판 신데렐라로 불리며 여느 동화 속 공주들의 이야기처럼 왕자와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지만 결혼 이후 남편 찰스의 바람, 영국 왕실의 비인간적인 태도, 과도한 언론의 관심 등으로 인해서 그녀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는데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다이애나는 결혼 생활을 깬 쪽은 찰스 왕세자이고 나도 당연히 맞바람으로 맞서겠다며 충격 발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찰스와 영국 왕실의 복수라도 하듯이 보디가드, 의사, 군인, 아랍부호 등 많은 남자들과 연문서를 뿌리며 꾸준히 언론에 오르내리게 되죠. 오늘은 다이애나를 웃고 울게 한 그녀의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찰스 왕세자. 명문가 스펜서가의 자녀답게 찰스와 어릴 적부터 인연이 있긴 했지만 다이애나가 찰스를 남자로 느끼게 된 것은 그녀의 나이 18세 무렵이었죠. 한 장례식장에 참석한 당신의 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누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았다 며 자신의 마음을 찰스에게 표현한 다이애나는 이를 계기로 찰스와 사귀게 되었고 이는 세기의 결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카밀라와 찰스의 불륜으로 인해 다이애나의 고통이 언론에 알려
알려지면서 이들은 이혼에 이르게 되지만 처음부터 이들은 어울리지 않았다 라는 말들이 많았죠. 평소 무뚝뚝한 성격이었던 찰스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좋아한 아이 성향이었던 반면 그와 반대로 다이애나는 조용한 활동 대신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 성향으로서 두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 멀어져 갔고 결혼 전부터 애인 사이였던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는 주변의 반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깊어져만 갔죠. 그러다 찰스와 카밀라가 사랑을 속삭인 통화 녹음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는 카밀라를 지키기 위해 한 인터뷰에서 나는 카밀라를 사랑한다. 카밀라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때 내가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됐다. 라며 세상 앞에 자신의 불륜을 밝히게 됩니다. 이 인터뷰로 인해 다이애나와 찰스의 갈등이 알려지게 되었고 다이애나가 그동안 겪은 고통들 또한 영국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그녀에 대한 인기와 더불어 동정 여론이 확산되죠. 그리고 그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남편과 왕실에게 복수하는 방법을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 생각한 다이애나는 신분도 배경도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게다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찰스는 여자의 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는 자기 일만 서둘러 끝내고 잠을 자버린다. 라며 찰스와의 잠자리에 대해 일점도 아깝다고 혹평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또 다른 인터뷰에서 찰스가 나와 결혼하기 전날 밤까지 내연 관계였던 카밀라와 잠자리를 했다는 충격적인 발언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이애나가 진정 사랑한 남자는 찰스 한 사람이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불륜에 대한 충격과 이에 따른 반발심으로 다이애나가 맞바람을 피웠다는 말도 있었죠. 이렇게까지 복수를 한 다이애나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바리 메나키. 바리 메나키는 다이애나의 왕실 경호원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를 호위하면서 서로의 비밀을 나눌 정도로 그녀와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우정을 불륜으로 의심한 영국 왕실은 메나키를 그녀의 곁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그를 해고하게 되죠. 그리고 왕실에서 쫓겨난 이듬해 메나키는 정체불명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그를 죽인 배우로 영국 왕실이 거론되면서 왕실의 인기는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 다이애나는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때 어느 경호원과 깊은 사랑에 빠졌고 왕세자비 신분을 포기해서라도 그와 함께 살고 싶었다 라고 메나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하게 되죠. 하지만 다이애나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메나키의 한 지인은 다이애나와 메나키는 단 한 차례의 성관계도 갖지 않았다. 오히려 메나키는 왕실 내에서 그녀가 기대어 올 수 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다고 밝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이애나가 느꼈던 사랑은 그녀가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우정이었고 이들의 우정을 왕실과 언론이 오해하여 다이애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빼앗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제임스 휴잇. 결혼 전부터 남편인 찰스와 카밀라가 내연 관계임을 알고 있었던 다이애나는 그로 인한 충격과 공포, 왕실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섭식장애,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그녀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이혼 전까지 불쌍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1994년 한 인터뷰에서 제임스 휴잇이라는 남자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 동안 승마교관이었던 자신과 당시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깊은 관계였다고 털어놓게 되죠. 당시 두 아이의 엄마였고 왕세자비로서 기품 있는 왕실 생활과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다이애나였기 때문에 이 스캔들은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죠. 하지만 1994년이면 찰스와 카밀라가 공개적으로 불륜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왕실에 실망한 다이애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듬해 그녀마저 과거 휴잇과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 후 영국 왕실은 발칵 뒤집혔고 그동안 착실히 쌓은 다이애나의 이미지에도 흠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리 왕자가 휴잇처럼 머리가 붉다는 이유로 그가 해리 왕자의 아버지다 라는 소문이 돌게 되는데 다이애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리 왕자가 혼외자라는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며 그녀를 괴롭히게
이어지게 되죠. 다이애나가 사망하고 5년 후인 2002년, 제임스 휴잇은 다이애나가 해리를 낳은 건 나를 만나기 전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명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이 추문은 일단락됩니다. 당시 다이애나가 이 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왜 바로 해명을 해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2003년 휴잇은 다이애나와 생전에 주고받은 편지 64통을 1000만 파운드, 하나 145억 원에 팔려고 했다가 다이애나와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언론의 맹비난을 받게 되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임스 휴잇은 다이애나란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녀의 돈과 유명세를 사랑한 게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되네요. 하스낫 칸. 찰스와 공식적으로 이혼하기 1년 전인 1995년, 다이애나는 다양한 왕실 행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인생인 듯 했으나 남편 찰스와 카밀라가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시기였고, 시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그녀 홀로 버텨내던 시기였죠. 그러던 중 다이애나는 지인의 병문안을 갔다가 파키스탄 출신의 의사 하스나 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영국의 왕세자비로만 대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여자로 대하는 그에게서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일반인이 아닌 한나라의 왕세자비 신분이었던 다이애나와 만남이 부담스러웠던 칸은 처음에는 그녀에 대한 호감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병원을 쉴 때마다 다이애나가 변장을 하고 단칸방 아파트를 찾아와 설거지, 빨래, 집안 정리 등을 하며 잠자는 자신을 기다리던 그녀의 모습을 보고 끝내 마음을 열게 되죠. 그러나 세상은 이들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수많은 언론에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결국 칸의 어머니 또한 다이애나와의 만남을 반대하게 되죠. 어머니의 반대와 더불어 그녀로 인해서 치르는 유명세의 부담을 느낀 칸은 다이애나와 결혼을 망설이게 되고, 결국 만남 2년 만에 이들은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과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이애나가 사망하자 꽃다발을 들고 그녀가 묻혀있는 묘지로 찾아가 아무 말 없이 내려놓고 고개 숙인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게 했죠. 다이애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스나 칸이라고 그의 지인들이 말할 정도로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아꼈는데요. 다이애나와 하스나 칸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그녀의 인생 또한 달라졌을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네요. 도디 알파에드. 하스나 칸과 헤어진 후 시리에 빠져있던 다이애나에게 또 한 명의 남자가 다가옵니다.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주로 유명했던 부호 도디 알파에드인데요. 부호답게 다이애나에게 수많은 선물 및 애정 공세를 퍼부었고, 아직 하스나 칸을 잊지 못한 다이애나는 칸의 질투심을 자극하기 위해 그의 데이트를 받아주게 됩니다. 항상 그녀에게 파파라치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도디 알파에드와 데이트가 매일 언론을 장식하게 되지만 다이애나가 기다리는 칸의 연락은 한 통도 없었죠.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녀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호텔에서 도디 알파에드와 식사를 마치고 호텔에서 준비해준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녀를 추격하던 파파라치를 피하다가 지하차도 기둥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다이애나가 하스나 칸을 잊기 위해 도디 알파에드를 만난 시간은 단 6주. 과연 다이애나는 도디 알파에드를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도디 알파에드가 조금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뿐일까요? 스물탱이! 이외에도 수많은 스캔들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다이애나. 말하기 좋아하는 언론들은 근거 없는 스캔들을 양산했고, 이러한 해프닝들을 다이애나의 복수라는 자극적인 단어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으로 밖에 보지 않았던 언론이 다이애나를 죽인 진짜 범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다이애나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그녀의 첫사랑과 같았던 찰스 왕세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도 좋을 만큼 사랑한 하스나 칸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이애나의 끝사랑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모든 걸 손에 넣었잖아요. 더 원하는 게 뭐죠?
자신의 남편을 돌려달라고 찾아온 다이애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오히려 화를 냈던 불륜녀 카밀라 파코볼스. 역사적으로 조선 왕실의 장희빈이나 중국 왕실의 서태후처럼 많은 악녀가 있었지만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그 자리로 들어가 자기 자리인 양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의 카밀라 파커볼스야말로 희대의 불륜녀이자 진정한 악녀가 아닐까 하는데요. 세상에 많은 불륜녀가 존재하지만 특히 카밀라가 희대의 불륜녀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고 다이애나 왕세자빈의 남편 찰스 왕세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다이애나의 친한 친구인 척 그녀 옆에서 머무르다 둘 사이의 불륜이 들통나자 오히려 다이애나에게 그 자리는 내 자리니 떠나주라고 말했을 만큼 뻔뻔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런던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강위험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만큼 왕위 계승 1순위 찰스 왕세자의 현 아내인 카밀라에게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희대의 불륜녀로 불리며 영국 왕실과 국민,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 영국 왕실의 차기 안주인 카밀라 파커볼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우리 증조 할머니가 당신의 고조 할아버지의 정부였던 거 알아요? 이 충격적인 발언은 1971년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찰스 왕세자에게 카밀라가 했던 말입니다. 당시 카밀라는 남작의 외손녀로 상류층에 속하긴 했지만 자기가 없던 아버지 때문에 부유한 생활을 하지 못했던 탓에 왕세자라는 위치에 있는 찰스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그녀는 작정하고 찰스에게 다가가 당돌하고 꽤 아름다운 외모로 그를 유혹하게 되고 결국 찰스는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곧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가족들에게 서로를 소개할 정도로 깊은 관계가 되죠. 하지만 보수적인 영국 왕실에서는 카밀라의 신분 자체가 영국 왕세자와 결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었고 카밀라가 찰스와 만나기 이전부터 많은 남성과 연문을 뿌리고 다녀서 애초에 왕실의 격을 떨어뜨리고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카밀라와의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했죠. 결국 집안의 반대에 힘들어하던 찰스는 모든 것을 단념한 채 1973년 군대에 입대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 카밀라는 찰스의 이러한 행동에 실망해 그에게 복수라도 하듯이 군대에 간 그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고무신을 거꾸로 신게 되죠. 그 상대는 찰스의 친구였던 기병대 장교 앤드류 파커 보울스로 찰스의 군 복무 중 이들은 결혼하게 됩니다. 카밀라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은 찰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왕실의 반대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친구의 부인이 되어야 하는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그는 카밀라에게 더 끌리게 되죠. 어쨌든 카밀라의 결혼으로 그녀는 유부녀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들은 서로의 안부만 전하는 친구 사이가 되기로 합니다. 하지만 죽고 못 살던 연인이었던 이들이 과연 친구로만 지낼 수 있었을까요? 1979년 IRA 폭탄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고로 찰스가 왕실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 필립공의 외삼촌이었던 루이 마운트베튼 경이 사망하게 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방황하게 된 찰스는 옆에서 많은 위로를 해주었던 카밀라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카밀라는 남편이 앤드류와의 사이에서 2명의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세자 찰스와의 위험하고 부적절한 사랑을 계속하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걸 손에 넣었잖아요. 더 원하는 게 뭐죠? 그러던 중 1981년 왕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찰스는 영국의 명문가 출신이며 유치원 교사였던 다이애나 스펜서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찰스는 진정한 나쁜 남자의 길을 걸으며 철저한 이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다이애나와 결혼하기 전에 찰스가 사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이애나의 언니였던 사라 스펜서라고 합니다. 사라 스펜서는 다이애나보다 활달하고 강한 성격이었는데 만약 다이애나와 결혼하지 않고 사라 스펜서와 결혼하여 그녀가 왕세자빈이 됐다면 지금 찰스 왕세자의 옆자리에 카밀라 파커볼스가 아닌 사라 스펜서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결국 찰스는 사라 스펜서와 헤어지게 되었고 아름답고 차분한 성격에 왕실의 말을 절대 거역하지 않을 것 같은 다이애나가 왕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다이애나는 영국 왕실의 차기 왕위 계승자의 부인이 됩니다. 이미 찰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카밀라는 무슨 속셈이었는지 순진한 다이애나와 찰스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하죠.
사실 찰스는 다이애나와 연애 시절에도 비밀리에 카밀라와 깊은 관계를 유지했고 결혼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이애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더욱 둘의 관계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찰스가 결혼까지 한 카밀라에게 이렇게까지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찰스는 조용한 성격의 학구열이 높아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에 맞춰 카밀라는 아는 것이 많았고 찰스와의 대화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화술이 좋았다고 하죠. 게다가 카밀라는 여우같이 왕실 어른들에게도 잘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조차도 카밀라를 싫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왕은 영국 국민들에게 찰스보다 사랑받던 다이애나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견제했었죠. 일례로 다이애나가 남편의 불륜에 대해 시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에게 하소연하면 여왕은 왕세자가 구제 불능이구나 라고 할 뿐 더 이상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아들의 불륜을 방관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결국 참지 못한 다이애나는 카밀라를 찾아가 내 남편을 돌려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 보통 사람이라면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카밀라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손에 넣었잖아요. 더 원하는 게 뭐죠? 라며 오히려 다이애나를 몰아붙였고 이에 어이없었던 다이애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난 내 남편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신은 카밀라 편? 하나뿐인 남편의 불륜을 알면서도 왕실에 갇혀 2명의 아들을 낳고 순종적으로 왕실 공무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다이애나는 남편인 찰스, 친구라고 믿었던 카밀라, 시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이후 자신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낀 다이애나는 찰스와의 이혼을 결심한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늘 셋이 있어서 좀 시끄러웠어요 라고 은연중 카밀라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1992년 찰스와 카밀라의 불륜은 다이애나의 자서전이 발간되면서 차츰 세간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1993년 찰스와 카밀라 사이의 대화를 폭로한 테이프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들은 영국의 국민에게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반면 모진 세월을 참고 살아온 다이애나는 더더욱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되죠. 이후 1996년 다이애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찰스와 카밀라의 불륜 사실을 직접적으로 폭로하면서 결국 찰스와 이혼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카밀라 또한 폭로의 여파로 인해 남편 앤드류와 이혼하게 됩니다. 신은 착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이혼 후 1년 뒤인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카밀라와 찰스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종이가면까지 유행할 정도로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은 상상을 초월했었죠. 하지만 많은 비난과 각종 논란을 뒤로하고 2005년 4월 9일 마침내 카밀라는 찰스 왕세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꿈에 그리던 영국 왕실에서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혼 후 카밀라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과도한 명품 구입, 값비싼 헤어 디자이너 고용 등 그녀의 사치는 도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영국인들에게 매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이애나의 행적과 매우 비교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영국 국민이 카밀라를 더욱 비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카밀라는 찰스라는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찰스라는 사람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결혼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스물탱이! 카밀라와 찰스의 결혼 7주년이 되던 2012년 4월 9일 엘리자베스 2세 카밀라에게 로열 빅토리아 훈장의 여성 최고 서열인 데임 그랜드 크로스를 수여함으로써 왕실에서의 카밀라 입지를 한층 강화시켜 주었죠. 그리고 보통 영국 왕의 아내는 왕비, 퀸 컨설트라는 칭호를 받게 되지만 카밀라에겐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프린세스 컨설트라는 칭호를 쓰도록 내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사법부에서 찰스가 왕위에 즉위한다면 카밀라가 왕비 칭호를 쓸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찰스 또한 이미 그녀와 결혼 전부터 세간의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한 채 내가 즉위하면 카밀라가 왕비다 라고 공공연히 말해왔기 때문에 찰스가 나중에 영국 왕이 된다면 카밀라가 왕비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있죠. 과연 카밀라는 퀸 컨설트가 될 수 있을까요? Check. 2023년 5월 6일 토요일
찰스 3세는 화려한 대관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국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이후 70년 만에 열린 대관식이라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영국과 영연방 왕국의 새로운 군주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국 국민에게 사랑받은 것과 달리 찰스 3세는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다이애나와 좋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지게 되면서 군주제 폐지와 함께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아 자기 자식들보다 인기가 없는 편이죠. 오늘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남으로 태어나 70년 넘게 왕세자 자리를 지키다가 섬김받지 않고 섬기겠다 라는 말과 함께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른 영국의 새로운 국왕 찰스 3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국왕으로 내정된 아이. 1948년 11월 14일 버킹엄 궁전 게스트룸 볼룸에서 엘리자베스 2세와 필립 공의 첫 번째 아들이자 당시 국왕이었던 조지 6세의 첫 손주인 찰스 3세가 태어납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혼인한 지 1년 만에 얻은 자식이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승리한 후 처음으로 태어난 왕실 자손이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도록 찰스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죠. 참고로 조지 6세에겐 두 딸만 있어 장녀였던 엘리자베스 2세가 차기 국왕으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찰스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뒤를 이어 영국의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내정된 귀한 아이였습니다. 결국 1952년 외할아버지인 조지 6세가 폐암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으로 즉위함에 따라 찰스의 기나긴 왕세자 시절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그때 찰스가 70년 넘게 왕세자로 머물러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준비된 왕세자. 어린 나이에 왕세자가 된 찰스는 동생 앵공주, 앤드류, 에드워드 왕자와 달리 항상 왕세자로서의 의무가 먼저였기 때문에 어린아이 찰스보다는 한나라의 왕세자 찰스로 여겨져 왕세자로서 엄격한 교육을 강조한 부모님에겐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공무에 바쁜 여왕인 어머니 대신 대부분 시간을 유모와 함께 보냈고 그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지게 된 찰스를 군인 출신 아버지 필립 공은 이를 못마땅해 하며 항상 강하게 키우려 했기 때문에 부자간에는 갈등이 많았죠. 한 예로 왕족과 귀족 출신이 많이 다니던 이튼 스쿨을 뒤로하고 내성적인 찰스를 장남이자 왕세자로 강하게 키우고 싶어하던 아버지 필립 공의 뜻에 따라 그의 모교이자 스파르타식 군사교육으로 유명한 고든스턴에 찰스를 입학시키게 되는데요. 하지만 거친 행동이나 군사훈련을 좋아하지 않던 찰스는 스파르타식 고든스턴 교육을 매우 싫어했으며 심지어 거친 학생들 사이에서 유약한 왕자라고 심한 따돌림과 괴롭힘까지 당해 지옥같은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고든스턴 졸업 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인류학, 고고학 등을 전공했고 1971년부터 1977년까지는 아버지인 필립 공의 뒤를 이어 영국 해군에서 복무하게 되죠. 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것이 아니었지만 영국 왕실에서는 대학에서 학위를 따거나 군대에서 낙하산 훈련을 받는 것은 그 당시 왕족으로는 찰스가 거의 유일했기 때문에 왕족으로서의 삶이 일반 사람과는 많이 다름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찰스는 현재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젊은 시절에는 어머니의 호감과 세련된 외모로 인해 영국 여성들의 1등 신랑감으로 뽑힐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 결혼 전에는 많은 국민이 엘리자베스 2세가 조기 퇴위하고 찰스 왕세자의 빠른 즉위를 바란다 라는 영국 현지의 여론조사까지 있을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인기남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찰스는 나이가 30이 넘어가도록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기의 결혼식. 결혼을 빨리 하는 왕실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혼하지 않는 찰스 때문에 왕실은 항상 그의 결혼에 대해서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동생 앤드류 왕자의 친구인 다이애나 스펜서를 알게 되었는데 그녀의 집안 또한 워낙 유서 깊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을 늦출 수 없었던 찰스는 다이애나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죠. 두 사람의 교제는 많은 이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고 특히 다이애나의 우아한 아름다움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하게 됩니다.
결국 영국 왕실은 1981년 2월 24일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의 약혼을 공식 발표했고 5개월 후인 1981년 7월 29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세 개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죠. 그리고 결혼 1년 만인 1982년 왕실의 후계자가 될 윌리엄 왕세손을 얻었고 2년 후인 1984년에는 처남 해리 왕자까지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은 이 부부가 앞으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난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어. 다이애나 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찰스에겐 결혼 전부터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밀라 파커볼스로 영국 남작의 외손녀이지만 거의 평면에 가까워 왕실에서 그녀와의 교제를 완강히 반대했었죠.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사랑이 찰스에게 더 달콤하고 더 끌렸던 것일까요? 그는 다이애나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밀라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며 그녀의 주위를 빙빙 돌게 됩니다. 젊은 시절 찰스와 카밀라는 애인 관계를 이어오다가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자녀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계를 지속해 왔는데요. 이를 눈치챈 다이애나는 찰스와 카밀라를 회유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콧방귀라도 끼듯 다이애나를 무시했고 영국 왕실 또한 이들의 관계를 묵인하게 되죠.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다이애나는 자신의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찰스와 카밀라는 다이애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다음 왕위에는 찰스와 다이애나 사이에서 태어난 윌리엄 왕자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들은 영국을 대표하는 비호감으로 낙인 찍히게 되죠. 이를 의식한 듯 카밀라는 찰스와 결혼 후 자신을 낮춰 조용한 내조로 입지를 다져갔고 여러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이미지 관리에도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제 이 둘은 왕실을 대표하는 왕과 왕비가 되었는데 왕실 내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이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더욱 잘 헤아려서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존경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스물탱이 영국 왕실하면 아직도 엘리자베스 2세나 다이애나를 생각하고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번 찰스 3세의 대관식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대중이 왕실 행사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릴 때 보고 느꼈던 동화 속의 왕자님이나 공주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왕실. 그것도 영국 왕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 이들의 행사를 열광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찰스 3세의 옆자리에 서 있던 카밀라 파커볼스를 보면서 다이애나가 생각나는 것은 저뿐일까요? 오늘따라 다이애나가 더 생각나는 날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